자, 이번 시험이 또 끝나고 나서 행정학 또 이재기가 몇 문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 3번하고 7번 문제가 이재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니까 3번 문제 일단 가다반 나온 게 2번으로 나왔죠. 그래서 분배 정책인데 뭐 임대주택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재분배 정책 사례일 테니까 뭐 2번이 뭐 적절하지 않은 건 알겠어요. 근데 선지 3번을 보면은 상징 정책이 들어있죠. 근데 로이는 상징 정책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알몬드와 포에를 이제 뭐 포에의 분류가 될 텐데 그럼 결국은 로이 얘기가 아니니까 3번 역시도 복수응답이 되겠죠. 그리고 7번 문제도 볼게요. 7번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뭐 설명이죠.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 일단 정답은 4번으로 나왔어요. 4번을 보니까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기 전에는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이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4번 또 틀린 내용이 맞아요. 근데 이의제기한 게 분명히 이번 선지로 해서 이의제기를 하셨을 거예요. 추경은 애초에 추가 경정 예산이잖아요.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을 보면 명확하게 예산과 기금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 회계랑 특별 회계까지만 포함이 돼야 돼요. 근데 기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 될 텐데 일단은 두 문제가 아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복수 정답으로 인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이 두 가지 가지고 뭐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군무원 이 행정학 기출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과거에 이 군무원 기출 문제 어떤지 제가 좀 정리한 거 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군무원 문제는 뭐 이전에는 아예 그 공개 조치다. 공개 자체가 안 됐죠. 공개 자체가 안 되다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행정학 기출 문제가 매해 이 이슈가 항상 있었어요. 매해. 그래 보니까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2020년 행정학에는 구급 기준이에요. 복수응답이 공식적으로 4개가 인정됐어요. 사실 4개뿐만 아니라 그 이해 문제도 이제기 됐지만 결국은 4개까지 인정이 됐고 그때도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가장 뭐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의 출제를 해서 좀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그다음 해 되니까 전혀 없었냐. 그다음 해도 좀 마찬가지였어요. 그다음에는 어떤 거였냐면 복수응답 자체는 인정이 안 됐어요. 인정이 안 됐는데 뭐 대표적인 문제 하나 가져오면 20번 문제가 뭐 단체 자치랑 주민자치의 어떤 차이점을 묻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학자 간 의견이 좀 달라요. 학자가 의견이 다른데 문제가 뭐 다른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 군무원 기출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를 한다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출제하던 문제들을 다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에서 과거 출제하던 문제하고 상반되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학자 간 의견이 다른지 이것까지 다 알 수가 없고 의견 다른 거 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정답을 대체 무엇을 골라야 되냐.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도 아마 찾아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저도 강의를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학자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뭐 기출 문제에 따라 달리 결론 내렸다. 자, 수험생 입장 상당히 곤란하죠. 그죠? 그리고 작년, 문제도 작년이죠. 2022년 행정학에서는 뭐 복수정답 자체가 문제된 게 아니라 이번에는 특정한 교재에서 너무 많이 출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그 교재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풀이할 때도 행정이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풀이 얼른 올려드렸더니 굉장히 좀 말이 많았죠. 왜냐? 그 새행정학 3.0이라는 책이 있어요. 2.0에서 3.0으로 좀 이제 많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 내용에 새로 추가된 내용을 너무 많이 넣어버린 거예요. 구급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그 내용이 좀 뭐 행정 공부를 탄탄하게 한다 하더라도 유추도 할 수 없는 것들이 그냥 지엽적인 것들 그런 거를 다수 넣다 보니까 뭐 변별력이 없는 거죠. 오히려 다들 모르니까 그냥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올해 2023년 방금 말씀드렸던 또 복수 응답이 뭐 2개 이렇게 이적이 되고 실제로 뭐 일부는 또 반영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복성답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뭐, 한 번 정도야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복성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문제의 변별력이 하락이 되죠. 그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서 맞히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내가 잘 몰랐는데 복수 임정에 대해서 운 좋게 그냥 점수를 획득하신 분도 당연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저는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탄탄하게 하신 분들은 다른 선지 보니까 내가 정답이 막 복숭아처럼 보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괜히 고민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답을 빨리 못 고르고 고민하시다가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 문제 자체로 인해서 이 수험생마다 격차가 발생하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깐 이 군무원 시험 문제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분명히 이번에 또 복수정당 임정하는 순간 '아 인제 군무원 문제는 좀 걸러 봐야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뭐 출제하는 기관에서 이 문제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공론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이슈가 돼 버려도 크게 공론화되잖아요. 근데 이 군무원 수험생 자체가 좀 적어서 그런 건지 일단은 이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 일반 시중에 강사가 내는 모의고사도 이 정도로까지 뭐 문제가 잘 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개선책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개선책 어떤 게 있냐? 일단은 이의 제기 내용 자체가 뭐 주요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처리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해 주고 있죠. 그냥 뭐 내가 받아주면 받는 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인데 일단 이의 제기한 주요 내용 뭐 사람 누가 제기했는지 비공개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요 내용하고 처리 결과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종합해서 좀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이의 제기 기간을 좀 연장을 해야겠죠. 이게 다 이의 제기됐다는 거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관련된 강사들이나 아니면 다른 학자들이 이 이의 제기를 하려면은 검토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뭐 며칠밖에 안 주고 딱 끝나 버리니까 이 문제가 또 더 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른 그 출제 문제들이 있죠. 이 수험생분들이 이게 뭐 군문 기출문제 전 볼고 많은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공부를 하잖아요. 뭐 행정만 하더라도 최소한 여러분들 기출문제 1000문제 이상 합격하신 분은 최소한 1000문제 이상 학습을 하시는 상황인데 그러면 다른 출제됐던 문제들하고 정합성 정도는 꼭 확인을 하고 출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 뭐 정합성을 확인을 하려면 사실 뭐 저도 생각해 보면은 뭐 출제하신 분들이 정합성까지 다 고민을 할 만큼 이렇게 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다면은 그냥 인사혁신처 등 이 타 기관에다가 이 출제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